저라면 이번 주 반등 구간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알트코인들은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현금화 비중은 다시 물려있는 코인으로 추가 비중 투입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를 외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다, 이번 하락은 기회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물론 저도 시즌 종료보단 앞으로 진행될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서야 풀리게 된 홍콩 ETF 승인, 중국 자금 유입과 올해 진행되는 미국의 대선까지 앞으로 증시의 악재와 호재를 놓고 본다면 압도적으로 호재에 대한 이슈가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의 하락은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현금 비중을 전부 다 투입하신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짧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대로 길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분명 2배,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분명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방향성 여러분들께 브리핑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이후에 오후 4시 16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와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으로 크게 이어지기보다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 68.1K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진입 계획을 유지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라면 이번 주 반등 구간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등해서 현금화 비중을 늘리면서 물린 종목들 이후에 물을 탈 수 있는 자금을 쟁여놓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시는 텔레그램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이고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계속 봐주시면 되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어와서 브리핑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마이너스 20%가량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홍콩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과거랑 동일하게 단기 조정은 분명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이때 단기간에 바로 하락이 나왔었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저는 버티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알트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반등이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까지 반등이 나오는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은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혹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현금했던 비중은 물려있던 종목의 진입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게 지금에서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콩 ETF 승인은 물론 호재지만 지금처럼 지정학적 이슈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을 서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세력들이 사실 지금 이 하락을 누구보다도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관들보다 더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내려오는 족족 일봉에서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전이랑 동일하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충분히 그려줄 수 있는 장세를 만들 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브리핑을 전달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전 발표 수치 대비 큰 폭으로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달러 강세 현상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증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는 견인을 해야 된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이 저는 마지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슈로 인한 하락은 이슈가 해소되면서 보통 V자로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매번 전쟁 이슈는 V자 반등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락 역시도 결국은 V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자, 그럼 차트 부분도 좀 살펴보면 저는 그 반등의 중요 구간이 52K 라인이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비트가 지금의 이 저점 자리 60K 라인을 아직은 깨지 않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저는 추가적인 조정을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근거는 알트코인의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60K 밑으로 캔들이 음봉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매물대 지표를 키고 봤을 때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지지라인은 52K 라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오는 자리에서 세력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60K 위로, 자, 이런 식으로 휩소 형식이 나와주고 다시 말아올리면은
시장에는 더 큰 힘이 나와주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주겠지만 우리가 이 밑에 이 매물대가 없는 구간, 받아줄 만한 지지가 없는 구간에서 특정 세력이 분명 매수해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건 사실 대응보단 예측의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60K 밑으로 일본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 다음 지지는 52K까지 충분히 그 하락분을 열어두고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까지 이 조정에서 알트코인들이 꽤나 많이 빠져줬지만 자, 지금의 비트코인을 뭐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RSI 지수가 지금 과매수권에서 이 과매수권을 어느 정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자, 월봉 캔들로 봤을 때도 이 과매수권으로 들어왔던 RSI 지수를 어느 정도 좀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빠졌던 이 하락분이 최근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대비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저는 정말 비트코인이야말로 건강한 조정의 일부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최근까지 ETF로 올랐던 이 상승의 힘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주는 구간에 있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눌려주더라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미 현금 비중을 전부 다 투입하신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짧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길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분명 2배,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2021년도 비트코인이 대부장 상승이 나왔을 때랑 지금의 장을 비교해서 본다면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와주었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 알트코인들은 딱히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가 앞으로는 다시는 보기 힘든 정말 대부장의 시장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2025년도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세력들도 앞으로는 쉽게 펌핑을 주지 못할 텐데 국내에서도 2024년도에 시원하게 불장을 한번 만들고 털어먹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디센트럴랜드나 뭐 이런 특정 이슈를 끌고 상승이 나왔던 그런 메타를 제외한 스토리 차트를 좀 봤을 때 주봉상 2021년도 1월 달에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면서 이때가 마이너스 64%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구간에서도 주봉상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다시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면서 마이너스 54%까지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와주는 차트가 나오기보다는 과거랑 동일하게 이 바닥을 다져주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직전에 고점을 넘기면서 15배 가량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충분히 더 큰 시장의 그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도 1월달 당시에 이 고점 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때 1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마이너스 64%면 마이너스 64만 원이 손실이고 원금이 36만 원이 되는 건데, 이때 만약 팔고 시장을 떠났다면 손실로 끝났었겠지만 팔지 않고 더 큰 시장을 바라봤다면 100만 원이 다시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안 팔고 버티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시장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죠. 그리고 저는 짧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 2024년도를 바라본다면 충분히 과거랑 비슷하게 정말 큰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반등에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현금 확보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미 마이너스 50%까지 빠져서 지금도 사실 버티기가 힘든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전쟁, 각종 이슈를 통해서 투자자를 버티기 힘들게끔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가 더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사실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알트코인들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더 빠진다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내외로 종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보단 어떻게 바닥을 다지는지가 중요한 싸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전으로 본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 시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꿋꿋이 잘 버텨서 큰 수익으로 꼭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